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첫 번째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이슈는 살아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는 자리는 트럼프 사면을 공언하고 기후변화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젊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차지했습니다. 라마스와미 후보는 거의 모든 다른 후보들은 싫어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 멤버들은 좋아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와 똑같은 시간에 터커 칼슨과 온라인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음모 이론과 자화자찬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감옥에서 다른 피고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뒤 풀려날 예정입니다. 한인 데이브민 상원 의원의 지역구인 오렌지 카운티의 바이크바 쿡스 코너에서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벤츄라 경찰국 소속이었던 전직 경관이 용의자였고 용의자도 다른 경관에 의해 숨졌습니다. 프레시맙 떼강도 사건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리버사이드에 있는 노스트롬 렉에서 발생했습니다. 푸틴에게 반란을 일으킨 용병대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사하자 세계는 푸틴의 보복으로 봅니다. 반란으로 푸틴의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프리카 정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고진과 푸틴의 관계를 관심 있게 들어온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인생을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개입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반응을 보도합니다. 중국은 해산물 수입 금지를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해산물을 수입하면서 검역은 다른 국가 수입 해산물과 똑같이 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후쿠시마 해산물을 수입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대사관에 들어가 시위한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것도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은 아닌데 풀튼 카운티에 이제 곧 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비전이 이렇다니까요. 케이블 텔레비전이 마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튼 카운티에서 체포된 것처럼 보도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들어오기 전에도 아니었는데 하면서 미리 사람들을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저렇게 보도를 하는 거고요.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하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이니까 어제 있었던 공화당의 첫 번째 예비선거 토론회는 사실은 제가 일일이 모든 중요한 토론이 있을 땐 여러분들께 음성 같은 것을 많이 들려드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8명 모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다가 다친 그런 노스다코타 주지사도 출연을 했었는데 전 부통령, 현 상원 의원, 전 유엔 대사, 뭐 전현 주지사 그리고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거의 미국의 대선 후보로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그럴 그 밤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막강하냐면요. 물론 제가 어제 토론회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서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 복음주의이건 복음주의 아니건 기독교인들, 그리고 온건한 보수 공화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팍스의 팬이건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이건 공화당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모든 지역, 시골, 도시 인근, 도시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풀튼 카운티에 가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어제 나갔던 후보들의 희망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다시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빼고 부통령 후보 이걸 희망할 것이고, 아니면 트럼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후보가 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트럼프의 대안으로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희망으로 어제 그 토론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났죠. 당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공화당에서 제프 부시라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부시의 동생 제프 부시 쪽으로 쏠렸다가 또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에게도 쏠렸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강한 그런 그 공화당 색채를 좀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스 쪽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런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떨쳐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당선이 됐고, 그리고 또 중간 선거에서 엄청나게 졌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힘이 더 세졌습니다. 바이든에게 졌는데도 그 뒤에 많은 사건,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몰고 다니고 뭐 여러 케이스에 기소가 됐는데도 사태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없이, 트럼프가 박스도 밉다, 그리고 나가봐야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녹화하고 똑같은 시간에 방영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그 토론회에 나가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저거 보지 말고 나봐 하는 뜻이잖아요. 공화당 저쪽에서 하는 거 보지 말고 내 거 봐, 내 거 봐 하고 똑같은 시간에 이제 본인은 터커 칼슨과의 온라인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트럼프가 없는 첫 번째 토론회였는데 이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왔다면 아마 전부 all about 트럼프였을 텐데 많은 이슈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트럼프의 법적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팍스의 그 사회자들이 아주 그 잘했거든요. 팍스에서 그동안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웠었던, 좀 뭐라고 하면 좋나요? 팍스가 막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같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트럼프 쪽으로 모여서 막 무조건 그쪽만 지지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그 브렛 베이너라든가 아니면 그 마샤 맥컬럼, 이 두 남녀 사회자가 사회를 보면서 사회자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꺼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후보로 지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었거든요. 어제 박스에 If former President Trump is convicted in a court of law, would you still support him as your party's choice?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would.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청중이 환호를 했을까요? 당연히 트럼프가 유죄로 인정이 돼도 그를 후보로 지지한다라는 사람이 거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렛 베어의 그 사회자의 음성을 들어보셨고요. 손을 번쩍 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38살의 기업인부터 뭐 니키 헤일리 전부 다 두 사람 빼고, 두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크리스 크리스티는 잠깐 들었다 내린 것 같고요. 에이사 허친슨 유일하게 전 알칸소 주지사만 끝까지 나는 그 유죄로 인정되면은 안 한다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확실하게는 한 사람 빼고 크리스 크리스티는 아마 트럼프의 저격수이긴 하지만 트럼프라는 것보다도 당이 그를 후보로 지명을 하면 당에 따른다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높이 못 들고요. 아주 조금 보일랑말랑하게 들었다가 살짝 내버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조금 아웃 오브 컨트롤이었던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박스의 진행자들이 굉장히 잘했다. 이슈들을 많이 균형 있게 이런 얘기는 들었고, 낙태에 대해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상원 의원이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만 임신 15주일 이후의 낙태는 모두 금지,
전국적으로 이런 법을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나는 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유일하게 여자잖아요. 이건 의견 일치를 봐야지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기후변화가 요즘 너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생명이 희생이 되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과학적인 논쟁에 관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뭐 우린 학생이 아니니까 뭐 설명 이런 거 뭐 하지 말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다던가. 그런데 라마스와미 비벡 라마스와미 38살 이 남자만이 기후변화 그거 뭔 소리야. 기후변화 아젠다는 지금 정치인들이 내놓는 다 가짜잖아 라고 유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키 헤일리와 붙었거든요. 진짜다.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은 유엔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유엔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더 이상은 안 낸다 한 사람 2사람이었습니다. 8명 가운데서 라마스와미, 비벡 라마스와미와 론 디센티스. 디센티스는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항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애매하게 얘기를 하죠. 이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도. 그리고 니키 헤일리와 마이크 펜스가 블라디미르 푸틴은 살인자다. 그럼 당신들은 살인자의 편에 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배경을 말해줍니다. 니키 헤일리는 유엔 대사니까 이 국제적인 문제를 많이 이제 몇 년 동안 그 연구를 하고 딱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마이크 펜스는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모두 공통적으로 바이든 현 대통령을 비난했죠. 인플레이션, 또 헌터 바이든에 관해서, 아프가니스탄 철군한 것에 관해서, 그리고 론 디산티스에 대해서는 뭐 코비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과장을 많이 했고요. 플로리다주에서 잘했다 뭐 등등하고, 마이크 펜스 어제도 팩트 체크를 해야지 될 부분은 많습니다. 국경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서 후보가 될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니까 뭐 팩트 체크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앞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으니까 좀 이슈도 얘기가 됐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분을 넘긴 2시간 동안에 후보 한 사람 말하는 것이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공평했는데 그래도 특히 마이크 펜스가 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펜스 다음에는 라마스와미 정도가 라마스와미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모든 후보들의 사방팔방 공격을 받았거든요. 공격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뜨니까. 사실은 론 디센티스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지율이 트럼프 다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라마스와미가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젊은 38살의 인도계.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답을 하느라고 답변 시간 같은 것이 길어졌습니다. 디센티스 크게 말했습니다. 어제 빨리도 말하고. 하지만 8명 가운데서 가장 말한 시간은 작았던 사람이고, 낙태와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 대신에 크게 말할 때는 뭐 군대를 보내서 멕시코에 카르텔을 부순다. 다른 나라의 그 형사 일을 미국에서 군대 보내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고 바이든 인증한 본인의 행동은 옳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코비드 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는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이크 펜스도 라마스와미에 대해서 이 사람 경험이 없다. 대통령이 되기엔 말도 되지 않는다 하고 했고요. 니키 헤일리는 외교 정책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 누가요? 라마스와미. 그러니까 살인자를 선택하지 블라디미르 푸틴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는 라마스와미의 밤이었다니까요. 엄청 인지도 높아졌을 거예요. 꼭 저 사람은 챗GPT 같다 말하는 게 아직 젊고 그러니까 아주 농익은 이런 경험이라든가 통찰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챗GPT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계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그 아마추어 오바마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바마는 그 당시에 변화, 이상, 희망 이런 거를
그런 것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물론 반대이지만 젊은 사람인데 가장 젊은 사람이 기후변화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마스와미가 아무튼 아마추어 오바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또 조지아주의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인종차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라마스와미가 인도계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가 다 인도계 이민자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백인에 관한 모든 것에 앞장서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소수인종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제 라마스와미가 트럼프가 빈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본인은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 나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빚도 없어. 난 아웃사이더야.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썩은 물을 쫙 내가 들어가서 뽑아놓겠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켈리안 코너웨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이 딱 2시간 동안에 토론회를 보고 나서 한 얘기가 공화당의 다른 후보들이 트럼프를 때릴 수가 없죠. 장갑을 끼고 어떻게 때립니까? 트럼프를 공격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버림받는데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요. 어제 뭐 잘한 사람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니키 헤일리도 아주 잘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팍스 진행자들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뭐 비벡 라마스와미는 좀 믹스드된 평인 것 같습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루저는 론 디센티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팀 스캇도 의외로 어제 주목받지 못했고요. 덕 버검 뭐 정말 노스다코타 주지사 다치면서 농구하다가 다쳐서 2시간 서 있기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에 아주 장황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음모 이론, 뭐 심지어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틴 뭐 살해된 여기에 관한 거, 제프리 앱스틴과는 본인이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앱스틴이 사려고 하는 그런 그 집을 본인이 사려고 하는데 못 사서 나중에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고 앱스틴에 관해서 뭐 살해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세탁기 물을 제한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뭐 개입을 했다. 좌파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과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는 다운플레이 했고 팍스뉴스 비난했고 윌리엄 바 본인이 딱 데리고 있었던 그 법무장관도 비난을 했고 라마스와미는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디션으로 딱 놓고 누구를 부통령 후보 하면은 뭐 말과 그 선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 라마스와미를 굉장히 칭찬을 했고요. 본인 그를 이제 뭐 사면한다는 거 지금 텔레비전에도 나오네요. 그리고 굉장히 저 사람이 그 포로제닉 하더군요. 뭐 확신 있게 얘기하고 제스처도 아주 확신 있게 하고 하니까 좀 젊고 그 가운데서 뭐 38살이니까 정말 젊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죄를 받아도 아주 끝까지 손을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지한다.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는 예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인 애니타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졌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튼 카운티 그 법원에 그 출두를 해서 특별 대우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피고와 똑같이 다 할 것 하고 보석금 뭐 20만 달러에 10분의 1 2만 달러 내고 풀려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는 조지아주의 케이스는요. 재판도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코법, 그 반마피아법이라고 해서 조직의 보스와 조직의 하수인들이 재판정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체면은 구기는 거죠. 전 대통령으로서. 그 케이스 하나만으로도 최대 징역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또 역시 이 케이스가 가장 심각한 것은 본인이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주 정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 케이스에 이제 지금 감옥에 가는 출두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뭘 전해드리나 하면은요. 글쎄요. 캘리포니아 얘기 먼저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프리고진과 푸틴 얘기 관심 있지 않으세요? 어제 프리고진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빨리 숨졌고 세계는 그가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보복이라고 봅니다. 잠시 뒤에 어떤 건 먼저 듣고 싶으세요? 텔레파시로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건 사고는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은 어쩌다가 한번 우리에게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프리고진과 푸틴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반란과 프리고진, 반란과 푸틴. 어제 이제 그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대장 푸틴 대통령의 요리사였고 오랜 동안 같이 뭐 수십 년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프리고진이 2개월 전에 이제 그 본인이 용병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열심히 싸웠더니 뭐 다른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뭐 대우가 다르다는 뭐 그리고 우리 용병에게 지원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모스크바로 진격하다가 한 200km 남겨두고 그냥 벨라루스의 그 대통령이 중재를 한다고 하고 푸틴이 오케이 하니까는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 흐지부지 되고는 살아서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세인트 피터스버그 또 아프리카까지 돌아다니고 하다가 어제 개인 그 본인의 제트기에 타고 10명이 있었는데 조종사 3명, 나머지 그 용병 그 바그너의 또 다른 그 커맨더도 있었고 갑자기 목격자들 얘기 들으면요. 폭발음이 들렸다는 겁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하늘에서 그 모스크바 인근에서 그 비행기가 툭 떨어져서 현장에서 직사한 거죠. 시신은 전부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죽지 않았구나. 중간에 프리고진을 크렘린까지 초대를 하고 했을 때는 참 약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그너라는 용병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푸틴이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복수라는 것은 차갑게 먹는 음식이라고. 조금 식혀서 금방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2달 만에 시켰습니다. 콜드 디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미국의 빌 번스 중앙정보국장이 예상을 했었던 거죠.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운명에 대해서. 푸틴에 관한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푸틴은 결국 복수를 할 것이다. 복수의 사도다. 의리의 사도가 아니라 복수의 사도다. 그래서 프리고진이 복수를 피하면 나는 놀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트기가 막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렘브라에르 제트기입니다. 거의 3만 피트까지 상승했으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공격을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드론은 더 낮고 더 천천히 그리고 물체가 더 작죠.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사고냐? 러시아에서 뭐라고 결론을 지을지 모르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또 아니라고도 하고 뭐 방어망이 불안정해서 그 제트기를 못 알아보고 이것도 그 뭐 드론으로 오인을 하고 러시아 방어망이 공격을 했다 공군이 이것도 거의 그렇게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는 러시아 국방장관 그 세르게이 쇼이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프리고진도 적이 많은 거죠, 지금. 그렇지만 적이 아무리 많아도 푸틴의 지시 없이 이렇게 그를 숨지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작전은 불가능했다.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사실은 모르지만 케어풀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놀랍지 않다.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프리고진은 지금부터 먹는 음식을 찬찬히 살펴봐야지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로써 푸틴의 개입을 강하게 시사를 한 거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배후에 없는 일이 많지 않아. 이런 큰일 가운데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시 미국의 빌 번스 CIA 국장은 러시아 안보국이 이미 그 프리고진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뭐 이런 정보들도 갖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최고 그 자문은 그런 얘기도 했죠. 이 참 얍삽하고 추잡하고 너무너무 얄팍한 벨라루스의 루칸세코 대통령이 중재하고 푸틴이라는 악당이 얘기를 하는 그 안전보장서에 서명을 한 것은 그것은 사형 선고에 서명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 똑같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프리고진과 평소에 친했던 그 세르게이 스로비킨이라는 우주 사령관이었었죠. 러시아 공군 우주군 사령관도 어제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러시아 국방부 정규군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이 누구죠? 이 프리고진의 용병대 바그너가 했다고 하니까 무시해도 좋을 정도랍니다. 영향은. 왜냐하면 우선 일단 그 바흐무트를 점령한 이후에는 밀려났고 바그너 그룹이 밀려났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필요했지. 왜냐하면 너무 말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용맹하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요. 용병이라서. 그래서 정규군이 하지 못하는 이런 건 공격할 때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군이. 아프리카 국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용병을 만들어서 러시아 법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이제 사는 군인들. 근데 푸틴이 돈벌이를 하도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아프리카에서의 피 묻은 금이라든가 뭐 피 묻은 다이아몬드라든가 정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해서 바그너가 그쪽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2014년부터. 그러나 용병이 바그너 그룹 하나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돈 주고 다른 용병 쓰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파장은 러시아 내부에 있겠죠. 프리고진이 그야말로 푸틴의 명령으로 숨졌다면 내년에 또 선거 있잖아요.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장 죽을 수도 있어? 이걸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는 마피아 국가다. 마피아 보스가 푸틴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법의 절차 같은 것을 무시하고 용병을 만들 때부터 법의 절차, 법이라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거지만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런 마피아 국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어느 정도 러시아 국민들도 맞으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물론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렇게 좋아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하는 겁니다. 체첸군 같은 사람을 인간으로서 지도자로서 뭐 화장실에서 다 끌어내서 뭐 어떻게 참혹하게 쓸어내버리겠어. 막 이렇게 과격하고 참혹한 말을 하면은 할수록 더 좋아하는 러시아 국민들이 이 푸틴이라는 사람을 뽑았던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봐가면서 정치인들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국민의 수준인 겁니다. 러시아는 마피아 국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푸틴의 적이 그래서 암살로 계속 쓰러지고 뭐 어떤 때는 뭐 방사능, 동위원소 같은 것을 넣은 뭐 티를 마시고도 숨지고 이렇게 손잡이 같은데 아니면 무슨 속옷 같은 데다가도 독을 묻혀놔서 신경물질 같은 것을 발라놔서 숨지게 하고 정상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피아 국가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아주 좋을 때는 마피아 보스에게 바짝 엎드립니다. 푸틴에게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그 마피아 보스는 어떤 땐 또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아랫사람들 사이에서 불화가 아주 심하죠. 마피아적으로 심하죠. 다른 그 조직보다 훨씬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 그리하여 프리고진의 사망은 푸틴이 파워를 일단 통합했구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몇 퍼센트인지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울이. 프리고진이 그 사람이 뭐 어렸을 때 정말 뭐 어렸을 때는 뭐 운동선수도 되고 싶고 하고 스키 선수도 되고 싶어 하고 했지만 뭐 청소년 때 뭐를 훔쳐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는 그렇게 됐고 핫도그 장사하다가 수완이 좋아서 식당하고 그리고 캐더링 군에 납품하고 푸틴과 친해져서 야 저기까지 갔네. 용병을 몇만 명을 거느리고 있어. 이렇게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나중에 막 그 뭐죠? 그 쿠데타 일으킬 때 보니까 뭐 러시아 군이 썩었네, 뭐가 썩었네, 맞는 말도 다 하네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남아 있을지도 사실은 그 모르는 거고요. 그가 진실을 말했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용병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용병이 프리고진에 굉장히 충성을 했어요. 그러나 프리고진 인간에 충성을 한 것일까요? 그가 주는 체크에 돈에 충성을 한 것일까요? 돈에 충성을 한 사람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용병도 올드 용병, 뉴 용병이 따로 떨어져서 올드 용병은 2014년도 그쯤에 처음 만들 때 그 아프리카에서 뭐 제대로 된 사람들 이렇게도 많이 만들었는데 뉴 용병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군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가서 이렇게 딱 연설해서 프리고진이 노노노 하고 뽑아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용병대 안에서도 올드와 뉴가 또 다른 또 작은 마피아처럼 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병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프리고진이 푸틴과 합의를 한 뒤에는 반란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접었던 러시아의 검찰들이 다시 이번에 비행기 화면에 보이네요. 불타는 거 여기에 수사하겠죠. 수사하면서 조종사 실수라든가 기계 결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러시아 용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세계는 이번에는 아주 또렷하게 그전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에서의 반정부 사람이라든가 뭐 예전에 무슨 그 정보국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런던에서 암살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를 했는데 이번엔 프리고진이라는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그의 용병 바그너가 투입되면서 영화보다도 더 영화처럼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렇게 비행기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그 대통령은 정상적인 지도자는 아니네. 이런 각인은 아주 확실하게 했죠. 너무 확실하게. 그리고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프리고진의 일을 사람들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후진 국가다. 이런 인식이요. 라디오 서울 방송 굉장히 크게 들리셨죠? 그래도 제가 느낌으로 안 해요. 마이크가 갑자기 쑥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슈가 이렇게 좀 굵은 이슈를 한 구획에서 하나씩 전해드리게 되네요. 이 내용을 먼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와 정치가 연결될 때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해서 요 며칠 동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중국과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일본이야 표준에 맞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과학자들도 구태여 뭐 숫자로 따지자면은 훨씬 많은 수의 과학자가 일본과 유엔사나 국제에너지기구에 안전하다는 결론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가 있었어야지만 됐고 더 투명하게 했어야지만 된다. 이런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과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내용은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오늘 보도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원전에서는 희석된 삼중수소를 수십 년 동안 사고 없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다. 뭐 물론 사고가 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것이고요. 토니 어윈 호주의 국립대학교의 그 명예교수는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60년 넘게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해 왔고 대부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사고가 났다 아니다 이런 걸 다 결론적으로 따져서 후쿠시마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 그 삼중수소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금 다 방출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가디언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여기에 이제 정치도 들어가고 이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해석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반응입니다. 중국이 일본 해산물을 후쿠시마와 그 일부 지역에서 전체로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당하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인 데미지 크겠죠. 일본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반이 중국으로 갑니다. 믿어주세요. 반. 1년에 한 1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BBC 방송은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일본이 요즘 한국과 같이 미국에 이렇게 가깝지 않았으면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면 이 정도로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을 것, 소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쿄와 베이징의 관계가 좋았다면 그런 지적을 했고요. 관계 악화라기보다는 이건 증상이다. 나쁜 관계에서 나온 중국 외교 전문가인 닐 토마스 씨, 아시아 소사이어티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는 있지만 일본이 이런 물을 방류를 하는 주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이 더 큰 나라고 옆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뭐 따질 거는 따져도 잘 지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다고 하고 영국의 BBC와 인터뷰를 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본 해산물 전면적인 모든 곳에서 오는 일본 후쿠시마 그 근처뿐만이 아니라 이 금지하는 거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중국 요즘 경제 어렵잖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수입하지 않으면 저 나라가 어려울 거야. 수출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수입업자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해산물의 반을 중국에서 수입해 가는데 그럼 거기에 딸려서 먹고 사는 중국인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입업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서, 비즈니스 정서 같은 거, 기업 정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결국은 조금 있다가 슬그머니 풀어주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은 지금 여론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한국도 지금까지 금지해왔고 뭐 정부도 뭐 수입하겠다 이런 말은 아직은 할 수도 없어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국민은 오늘 그 CNN 방송의 폴라 행칵이라는 서울 특파원이 얘기하기를 3분의 2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를 한다.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도 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왜 바다에다가 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나오는 그 30년 동안의 물의 양과 태평양 바닷물의 양을 다 합치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무슨 큰 강에 물을 얼만큼 정도를 붓는 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희석이 된 것을 바닷물로 또 희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런 의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과학이건 무엇이건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의 대응은 좀 차분한 편이다. 중국과는 달리. 당연하죠. 일본과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 과학의 표준에 따라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국민은 반대한다. 일본 대사관 습격을 시도해서 적어도 건물에 들어간 14명이 체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들 뭐 태평양 제도 포럼이라든가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동안 반대했다가 이제 반대 같은 것을 철회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제 그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을 썼던 그 전문가의 얘기처럼 그동안에 특히 도쿄전력이 미심쩍게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니까 투명성 문제. 지금부터 열심히 모니터하고 한다고 해도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고 일본에서는 어민들은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믿지만 우리 이게 생계인데 반응들을 봐라. 이래서 안 된다고. 홍콩에서도
스시 판매가 푹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 해서 아무튼 그런 얘기들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말할 만한 주체인가? 중국은 날마다 한국 쪽으로 일본 쪽으로 미세먼지하며 황사하며 그건 지금 right now 맡으면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의사들은 날씨 나쁜 날 절대로 건강을 위해서 거르러 밖에 나간다던가 이런 거 안 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그 자연적으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중국에서 산업이 발전돼서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 오는 산업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공기에 한국 공기에 오는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노동법이라든가 미국처럼 철저한 뭐 환경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정부도 큰 기업이라고 보면은 이윤 추구에 먼저 앞장서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다른 이웃의 건강, 공기, 이웃나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하고 더 직접적인 지금 당장 right now 오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 지적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일본에서 민간도 참여시키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본격적으로 참여시키고 유럽처럼 벨기에나 스웨덴 이런 나라처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그런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이거 옛날에 광우병 그것과 똑같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고 지켜봐야지 될 문제지만 그러나 극박하게 인체에 큰 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그 바닷물 그 섞인 오염수 미국으로 먼저 옵니다. 미국은 그런데 오래전에 일본 모든 후쿠시마 해산물까지도 다 수입하잖아요. 수입하고 식품의약국이 얼마나 철저히 점검하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오는 해산물, 노르웨이에서 오는 거나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는 거나 검역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는. 이런 걸 보면 크게 과학적으로는 정서가 아니라 큰 그 해가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요. 또 야단 맞겠네요. 할 수 없죠 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리버사이드의 노스트롬 렉이네요. 이번에는 6명 그 절도범 남녀랍니다. 들어와서 적어도 뭐 수천 달러 정도 가지고 갔겠죠. 캐논 스프링스 파크웨이에 있는 그런 그 노스트롬 렉이랍니다. 화요일 날에는 또 LA 그 산타 아니타 쇼핑몰에 있는 메이시스 매장 약탈하는 장면 뭐 보면 화면 보면 최소한 5명은 얼굴 같은 것도 잡혔다고 하잖아요. 입생로랑 구찌 막 이런 것. 로스앤젤레스에서 쇼핑하러 가는 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기서 사업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라는 사람들도 당연히 늘어날 테고 해서 캐런 베스 LA 시장도 특별 전담반을 만들긴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비난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경찰이 뭐 왜 그렇게 보석금은 왜 없앴어? 주민 발의안 47 때문에 아니 뭐 950달러 미만은 뭐 어떻게 경범이라면 뭐 잡아가지도 않는다면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겹쳤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 발의안 47 때문에는 아니라고 그 플래시몹이 떼강도가 왜냐하면 저렇게 들어가서 입생로랑 구찌는 하나만 가져도 950달러 넘습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건 그거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들은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될 문제지만 점점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37지구입니다. 그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의 지역구에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쿡스 코너라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요. 여기가 보니까 리버 산타아나 얼바인 바로 동쪽입니다. 트라브코 캐년 커뮤니티라고 해서 전에는 그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그쪽에서 이벤트도 했고 여기서 뭐 결혼식, 장례식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어제가 스파게티 데이라고 해서 $8에 스파게티도 주고 뭐 음악도 락 음악도 주고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벤추라 카운티의 경관이었던 사람이
엑스와이프 거기에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해서 총하고 신고하자 2분 만에 경관이 왔는데 결국은 경관과 총싸움에서 용의자도 숨지고 4명 숨지고 6명이 중태인데 6명 가운데서도 2명은 지금 그 중상이라고 하거든요. 했더니 데이브 민 상원 의원이 가장 안전한 지역인데 이렇게 총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론은 총기 규제 하라고 하지만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에 반대랍니다. 어제 토론회를 한 그런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간 때문에 서둘러 끝내고 났더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전해드리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어제 제가 이제 인도가 달의 남극에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제치고 최초로 무인 그 탐사선이 그 찬드리안 3이 착륙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개척해 나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죠. 유인인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볼 때는 중국이 훨씬 사람이 타고 있는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은 인도보다 조건이 좋을 수도 있고 미국이 좋을 수도 있고 러시아는 꼭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 단계까지의 인도의 세계 최초의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